안녕하세요. 새내기알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반적인 이론 구조를 다루었던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어싱의 효과에 관하여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과 이 영상이 앞으로 제가 이 채널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에 뼈대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과 이 영상은 어싱의 과학적인 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재미있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맨발 걷기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 영상은 두 번에 걸쳐 나누어 게시되는데, 지난번 영상인 1편에서는 어싱 원리를 주로 다루고 2편인 이번 영상에서는 효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여러 효과나 이론 중 가장 말이 많은 게 어싱 이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어싱 이론의 이론적 토대와 핵심적 효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싱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이유가 무엇일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어싱 가설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를 토대로 어싱의 핵심적 효과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 영상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싱 가설의 이론적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활성산소와 정전기, 그리고 면역 휴식입니다. 어싱 이론의 가설에서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활성산소가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정전기이고, 이 정전기가 땅으로 방전되면 활성산소가 중화된다는 개념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그림은 활성산소가 곧 양전화 정전기이고, 어싱으로 그 정전기가 방전되는 것이 곧 항산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해되면 어싱 가설의 맥락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싱 가설의 마지막 퍼즐은 휴식과 면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어싱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이 갖는 항산화 휴식을 말합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 활성산소 발생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러면 모든 세포의 항산화 활동은 중단되고 세포는 쉴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활동을 위해 마련되어 있던 항산화 물질들은 비축됩니다. 면역세포들도 활성산소의 공격에서 벗어나 손상된 세포들을 정리하는 데 보다 더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싱 이론의 기본 골고루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어싱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싱의 1차적인 효과는 크게 혈관 건강 개선, 자율신경 및 호르몬 균형, 그리고 수면 개선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는 다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세포 재생과 관련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채워나가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효과는 어싱 효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싱과 함께 발바닥 펌핑 기능과 발바닥 마사지 기능이 이 세 효과를 버무려 내는 것 같습니다. 어싱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들 치료 효과는 질병을 직접 치료할 수 있고 다른 것과 힘을 합쳐 치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거리 개선과 같은 것에 도움을 받으면 더 큰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가 현대의학의 치료를 보조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맨발 걷기의 어싱은 100%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 메커니즘이 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내부의 변화는 대부분 화학적인 대사 활동에 의해 일어납니다. 즉 화학적인 과정이란 뜻입니다. 화학적인 과정은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별, 나이, 몸무게, 물, 체온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어느 하나가 조금만 달라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현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듯이 전기의 법칙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무조건 100%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맨발 걷기 효과를 다르게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효과를 전혀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솔직히 제가 그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맨발 걷기 효과보다 지금 우리 몸이 망가진 상태가 더 크면 맨발 걷기 효과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맨발 걷기가 주는 1차적인 치료 효과 세 가지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원인을 찾아
먼저 그것을 제거하면 분명 효과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스팅의 치료 효과는 분명하지만 무한대는 아닙니다. 담아낼 수 있는 치료 효과의 크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담아낼 수 있는 질병의 크기가 어스팅의 치료 효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면 맨발 걷기는 치료 효과를 느끼게 하고 몸은 회복되겠지만, 맨발 걷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크게 빨리 몸이 망가지고 있다면 맨발 걷기의 효과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고치고 싶어하는 질병이 맨발 걷기의 직접적인 효과인 혈관 건강, 자율신경 및 호르몬 균형, 수면 개선 효과로는 당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라면 치료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이 고작 몇 달간의 맨발 걷기로 고쳐질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 긴 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맨발 걷기를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첫째는 에스컬레이터나 움직이는 도로입니다. 그냥 타기만 하면 도로가 움직여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 위에서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훨씬 빠르게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수분입니다. 맨발 걷기는 꺼내고 또 꺼내도 마르지 않는 건강의 화수분입니다. 이제 저는 맨발 걷기를 고속도로에 비유합니다. 고속도로는 분명 내가 목적지까지 갈 때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만으로는 목적지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국도, 지방도, 그리고 목적지 근처 골목길을 지나야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고속도로라면 국도, 지방도, 골목길은 내가 추가로 더 해야 할 노력입니다. 먹거리를 바꾸어야 할 수도 있고, 술을 덜 먹거나 담배를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때로는 목적지가 고속도로에서 먼 곳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에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맨발 걷기 선배들이 우선 믿고 약을 먼저 끊으라고 말합니다. 즉, 무조건 약을 끊고 맨발 걷기를 해야 낫는다고 합니다.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맨발 걷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약은 몸이 회복이 될 때 그때 끊어야 합니다. 약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 맨발 걷기는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맨발 걷기를 자연치료요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연치료요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맨발 걷기가 운동이나 요가, 물리치료처럼 현대의학과 함께 가는 동반 치료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스팅의 치료 효과를 말할 때 면역과 재생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재생이란 어스팅의 핵심 치료 효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재생 활동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직은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갖고 있는 대단히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저는 어스팅의 이론적 구조와 1차 치료 효과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뇌피셜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어스팅과 관련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가설 구조입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설명한 것도 있고 앞으로 설명해 나갈 내용도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하나하나 게시할 생각입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